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갖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구찌, 그죠? 샤넬,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다 뭡니까? 명품이죠, 그죠?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부분들인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뭐 젠스랑 그죠?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뭐 현대 정의선 회장 이렇게 모였을 때 물론 거기에서 맥주 마시고 그한 것도 뭐 많은 이슈가 됐지만 그들이 뭘 입고 있느냐, 그죠? 뭐 젠스랑 하면은 뭐 자켓이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가 입고 있는 뭐 레이더 자켓이 뭐 기본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가 끼고 있는 안경은 뭐 한 30만 원대, 그죠? 뭐 티는 한 버블이 한 60만 원대, 그죠? 그리고 정의선 그 현대 회장이 입었던 옷이 한 600만 원 정도 된다면 위에 그 입었던 옷이. 그런 반면에 그 이재용 회장이 입었던 옷이 뭐 그냥 국내 브랜드인데 명품이 아닌 한 89만 원대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품을 입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어때요? 그냥 국내 브랜드 명품이 아닌데도 명품처럼 보이는, 그죠? 결국 이 명품이라는 거는 사람이 명품이면은 명품을 입지 않아도 명품 같아 보이고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명품을 입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명품을 못 입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영국의 그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한 곳이 있는데 미러드 브랜드 옵티머라는 곳에서 2006년도부터 2011년도 연속적으로 6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이 뭐냐라고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루이비통이랍니다. 여러분들 루이비통 좋아하시죠, 그죠? 이 루이비통은 1854년도에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도 좀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소장하기를 원하시잖아, 그죠? 이 루이비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루이비통이 1821년 뭐 8월 4일 날 태어났다더라고요. 날이 되게 좋더라고 이렇게 사주를 보면, 그죠? 남자가 그죠? 뭡니까? 음일수를 가졌으니까 좋은 거죠. 양음이 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그 프랑스에서 시골 마을, 안세 마을, 그러니까 어떤 쥐라 산맥 밑에 있는 안세 마을이라는 데서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엄마가 10살에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냐니까 새로운 엄마가 왔는데 뭐 그 당시도 콩쥐 팥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 새로운 엄마 계모가 너무 구박을 해서 이 루이비통이 14살에 집을 뛰쳐나와서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살에 10원도 없이 돈 10원도 없이 뛰쳐나오니까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마을에서 파리까지 가는데 돈 한 푼 없이 가다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 2년 동안 걸어서, 그죠? 파리에 가서 어디에 가게 됐냐면 아무래도 좀 아버지가 목수다 보니까 손재주가 좀 있었겠죠. 그런 어떤 DNA를 가지고 그 트렁크, 그 당시에는 배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트렁크를 만들고 포장을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거기에 견습생으로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일을 하는데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두드러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 역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1852년 그 나이 31살에 그 당시 나폴레옹 3세의 황후 그리고 마지막 황후, 그죠? 그 몽티즈의 어떤 전담 패크가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 마지막 황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사치스럽잖아, 그죠? 이 몽티즈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안 입어. 한 번 신은 신도 절대 안 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갈 때는 짐이 엄청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루이비통이 그거를 제작하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귀족들에게 엄청나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자 그가 이제 거기에서 1854년에 그
파리에 그죠? 카푸신이라는 그 거리에 자기 전문업체 루이비통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로건이 뭐냐면 물건을 안전하게 잘 포장해 드립니다. 이랬는데 이 귀족들에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부 다 줄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 루이비통이라든지 명품 매장 가면 어떻게 해요? 줄 서지요. 그게 그때의 시초인 거예요.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도 이 제품이 좋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짝퉁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가 이제 처음에는 이 뭡니까 바둑판 같은 이런 체크 무늬에서 그다음 지금 여러분들 그 꽃무늬 나오는 그죠? 그런 무늬에서 그것도 계속 이렇게 짝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니셜까지 뭐 L과 V를 쓴 그런 것까지도 지금 나왔지만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모조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비싼 제품들을 재고가 생기면은 보통 우리가 재고가 생기면 덤핑으로 많이 팔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불태워서 소각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시장에서의 가치는 그죠? 그 제품을 구하기 힘들수록 그죠? 그리고 이 지금 루비통 같은 경우도 8차례에 걸쳐서 가격대를 상당히 많이 높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비자층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원성이 많았지만 그래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에도 이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명품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명품 주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정신무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은 영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지금 주식 시장에는 영혼이 깃들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좀 상상력도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꾸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눈에 떨어져 있는 것만 자꾸 보시게 되니까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이 패턴이라는 거는 자꾸 바뀌어가거든요. 과거에는 뭐 양봉이 이렇게 계속 나타날 때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 구조를 형성해 드렸지만은 지금은 또 음봉이 많이 떨어져서 또 수익 구조를 형성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 패턴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 상상력은 곧 돈벼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완전 돈방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반도체, 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 시총의 절반이 지금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빠졌지만 거의 600조 가까이 되고요, 시총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00조를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종목이 그러니까 1000조가 넘는 그런 어떤 시총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의 거래 대금도 이 두 종목이 예를 들어서 거래소 시장에 한 15조가 하루에 거래가 되었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됐다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0조를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지금 현재 주도주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온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보면은 지수와 똑같은 어떤 여러분들이 기술적 흐름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계속 지속적인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관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 사이클을 잘 탔다면은, 그죠?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그죠?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해서 나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죠? 매수를 하신 분은 수익 구조를 형성했을 것이고, 또 매수하지 못하신 분은 손실을 봤을 거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어제 온팡 당하게 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텝을 잘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요 스텝만 잘 밟아도 여러분들께서 굳이 내가 저 밑에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못 사서 그죠? 60만 원까지 와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보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저 치고받고를 잘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그죠? 우리가 이제 뭐 한알령, 한일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일본의 그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발끈하면서 그죠? 뭐 대만이죠, 그죠? 대만을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우리가 이제 시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그죠? 일본 수산물을 금지해라. 이러면 이제 우리의 뭐 동원수산이라든지 한성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죠? 그 뭐 일본 화장품 쓰지 마라 해서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지 마라. 그래서 뭡니까? 노랑풍선이라든지 그죠? 뭐 서부 T&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틈새 전략이면서 재료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재료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서 반영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키핑하면 좋으냐면은 관심 종목에 이렇게 이번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쫙 나열을 해두시고, 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어떤 갈등 상황이 나올 때는 또다시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테마는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그 반도체는 조금 시장에서 조정을 보는 이제 박스권의 어떤 전략의 지금 기술적 흐름이 나와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락이냐 박스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반면에 지금 보면은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정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뭐 대부분 뭐냐면 기술 이전을 과 관련돼 있는 이제 자기 기술을 그죠? 이렇게 파는 것, 그죠? 이렇게 팔게 되면 엄청난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3조라는 그런 어떤 그 큰 수익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성, 물론 지금 투경이 걸려 있지만 그 라인에서 죽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럼 차후에 그죠? 또 이제 이 ABL 바이오와 같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좀 약간 또 뭐 당뇨병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이런 쪽도 뭐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좀 그려주는 모습들이 좀 이번 주에 좀 바이오 종목에 좀 특징적이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일신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딱딱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은 좀 개별 성향의 그런 어떤 종목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한 뭐 그죠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발성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좀 봐주시는 뭐 그런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뭐니 해도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있잖아, 그죠?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 신규 상장 이 종목들은 사실 신규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주가를 팔기 위해서도 어떤 형태를 갖춰줘야 되느냐면은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적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어떻게 그리느냐, 그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처음에 움직였던 패턴하고, 그죠? 이후에 또 상장하면서 움직였던 이 패턴들이 어떠냐면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상한가를 빵빵 내리쳤습니다. 이노테크 같은 경우, 노타 같은 이런 경우는, 그죠? 상장하자마자 막 점으로도 날리고 막 이렇게, 그죠? 그런 어떤 패턴들이 지금 보면은 또 그 패턴이 어떠냐면은 하락을 시키면서, 그죠? 점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또 다시 또 뭡니까 상한가 갔다가 이런 어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주식 시장은 이 정신만 무장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도 같이 깃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주가가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행여 잘못하시면은 내동매매 하시면은 뭡니까?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 신규 종목들의 어떤 움직이면 다음 코너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중심축이 뭐냐면은 반도체, 그죠? 로봇, 바이오 뭐 이런 어떤, 그죠? 물론 뭐 원전도 있고 이렇게 쭉 있지만은 이 로봇이라는 로봇은 지금 계속 이제 종목마다 다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데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지금 하락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도 또 뭡니까? 새롭게 또 치고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보면은 SPG가 좀 치고 나왔습니다. 얘는 뭐냐면 삼성도 등에었고 LG도 등에었고 삼성과 LG를 같이, 그죠? 거기에서 뭐 이제 제일 이제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휴머로이드면 뭡니까? 액추에이터, 관절 부분이니까 요 부분과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번 주에는 뭐 SPG라든지 그다음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 낙폭과대하면서 그 역시도 재료를 붙이면서 움직여줬던 것,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징성 있는 그런 어떤 로봇 관련 주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유심히, 그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그죠? 순환하면서 누가 치고 나오고 대장을 하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조금 움직였던 종목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들 명품 주식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명품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품은 뭐예요? 아까 제가 희소성이라 했잖아, 그죠? 주식 시장에서 희소성이 있는 주식은 뭡니까? 상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상한가를 잡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상한가를 원하느냐면
여러분들 그 지금 셀트리온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의 그 회장이 2002년도 지금부터 한 3년 전입니다. 그죠? 그때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시총 65조까지 만들고 지금 현재 시총 42조잖아. 그죠? 대단하죠. 그죠? 셀트리온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세상에서 성공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절박함. 그죠? 그도 절박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셀트리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있잖아. 그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아파봐야지 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 권력이라는 걸 누가 주느냐면 하늘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에 임금님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어떤 권력을 행사할 때 하늘이 뭘 주느냐면 잘못했을 때는 뭘 주죠?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고통을 주느냐면은 치통이라는 이 고통을 준다고요. 지금은 이빨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뭐 진통제하고 이러면 되지만은 과거에는 이 치통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상한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절박한 사람,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시장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은 사람, 그죠? 돈을 많이 잃었거나 결국 뭐라는 거죠?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명품 주식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죠? 이 명품 주식을 그죠? 두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은 이 권력이라는 거는 뭐죠? 누가 주는 거죠? 권력, 돈을 우리가 많이 벌고 싶다, 상한가를 잡고 싶다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라는 것도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 역시 누가 줍니까? 하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주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 쥐 있잖아, 쥐. 이 항해를 할 때 선장이 매 그 보면은 배 안에 쥐가 있어. 근데 어느 날 딱 가니까 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출항을 포기합니다. 왜냐? 이 쥐는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이 배가 오늘 가면은 어디 가가지고 난파할 수도 있다 싶으면 쥐가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쥐는 앞을 볼 줄 아느냐? 미래를 볼 줄 아느냐? 사심이 없잖아요. 왜 사심이 없어요? 자기가 가는 곳곳에 다 뭐 있습니까? 곡간이잖아. 먹잇감이 있으니까. 결국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명품 주식을 잡는 데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심이 없을 때 상한가를 잡는 구간과 사심이 있을 때 잡는 구간에서는 어떠냐면은 그 형평성이 어떠냐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 과거에 엘리어트가 상승 5파 하락 3파를 했을 때 걔가 사심이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공개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사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나는 5파까지 갈 필요 없어. 나는 그냥 3파에서 먹을 거야. 뭐 나는 2파에서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엘리어트도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사심이 없을 때와 사심이 있을 때의 그런 어떤 투자 방법에 따라서 결국 자살했잖아. 그죠? 눌림목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사심이 없을 때는 상한가를 한 번 치고 한 번 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상한가를 때리고 이제 이런 어떤 형태가 유지가 됐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됐나요? 뭡니까? 눌림을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고 나중에는 오일스 깨고 줄줄줄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상한가를 쳤던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빵빵 두 번, 세 번 이렇게 치면 어때요? 전부 다 관심이 거기 가는 거야. 아, 여기에 상한가를 친다라는 거는 100% 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얘들이 흘러내리고 나면은 어느 라인에서 그죠? 예를 들자면 21선에서 한번 대반등을 주거나 뭐 60일선에서 한번 대반등을 주거나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을 그는 어떤 사심을 안고 그것이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뭡니까?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원리라고. 지금 눌림목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사심을 갖고 뛰어들어가면 첫 번째는 맞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온팡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그런 어떤 유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이 명품 주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상한가를 만들면서 전부 다 희소성이니까 줄 서서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끼를 그죠 눌림목이든 그죠 개들이 흘러내려서 대반등을 주는 기술적 반등이든 이런 걸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삼익제약 같은 경우도 그죠? 이 상한가를 얼마나 쳤습니까? 이만큼 쳤기 때문에 4번 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죠? 이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라고 눌림목처럼 상한가를 많이 쳤던 종목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 한 번은 이렇게 대반등에 쳐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지표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상한가를 쳤느냐면 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투경이 투자 경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투자 경고가 풀리는 그 시점에서 한번 딱 때려줬단 말이에요. 요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많이 쳤던 종목이 그죠? 투자 경고가 돼 있어. 지금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거기서 조정을 싹 보고 있다가 어느 날 투자 경고가 풀리는 그날은 뭡니까? 또 상한가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상한가를 치지 않더라도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고 지금 보면은 이 동일 스틸릭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조선주 중에서 엄청 끼가 많았잖아요. 요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얘는 지금 21선에서 상한가 한번 빵 때려주고 그죠? 또 그다음 뭐 61선에서 또 한번 상한가를 빵 때려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계속 때려준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때리고 나서도 거기에서 이제 어느 지지 라인을 형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쓰일 가치가 있는가를 보라 이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조선주야. 그럼 조선주 관련한 애들이 또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이 파동을 그죠? 한참의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지 없는지 관찰이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쳤던 종목은 어떻다? 21선, 61선 이런 데서 한 번씩의 되돌림 현상이 있다. 이것은 뭐 특별한 뭐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이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좀 이노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노테크도 상한가를 2번 쳤으니까 지금 이만큼 흘러내렸으니까 전부 다 여기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올 거라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막 따라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그 오름 테라퓨틱스라고 있습니다. 보면은 걔도 흘러내려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2만 원을 지지하다가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너무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달라붙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유 없이 그날 하한가를 빵 때립니다. 하한가를 빡 때려서 17,000원까지 빼버렸다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6만 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규주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종목이 이런 상한가를 쳤을 때 그들이 어느 라인에서 어떤 물량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량들을 다 흡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한 단계 더 팍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반드시 기술적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들어갔고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사심이 없는 종목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심이 있는 종목들은 모두가 다 사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이 그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노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노타 같은 경우는 삼익제약처럼 얘도 지금 상한가를 한 2방이나 쳤지 않습니까? 그죠? 신규 종목인데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얘가 지금 월요일 날 투자 경고가 풀립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투자 경고가 풀릴 때 삼익제약 같은 그런 어떤 흐름이 순간적으로 탁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100% 나온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어트 파도, 그죠? 눌림목, 그죠?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쳤던.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쳤던 종목, 그죠? 막 흘러내릴 때 이렇게 추천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그거는 무슨 어떤 그 뭐 정보를 알고 이게 아니고 하나의 원리란 말이에요. 눌림목과 같은 시장의 하나의 원리. 끼가 많은 종목은 절대 그냥 죽지 않는다. 한번 죽더라도 벌떡 살아났다가 죽는다라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기술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단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치고 들어갈 때는 조금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큐리오시스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앞에는 뭐였죠? 지금 이제 선수들이 살짝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왜? 상한가를 많이 쳤던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 줄줄줄 흘러내릴 때 대반등이 있다는 거를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도 지금 보면은 큐리오시스도 점 상한가를 갔거든요. 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많이 밀어가지고 이날 어떻게 했냐면 상한가를 쳤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현상을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만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만 아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해서 가갖고 상한가를 뻥치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아무런 대단한 기술력이 아니라는 거.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또 선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뀌어진 게 지금 큐리오시스라는 거죠. 이렇게 하한가 때렸다가 이래갖고 상한가를 때려주는. 또 대표적인 게 뭐냐? 알트라는 거죠. 알트도 보세요. 상장해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그죠? 결국 지금 얘 상한가 치고 거의 2연상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는 종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심이 있는 종목. 왜? 전부 다 욕심을 갖고 그죠? 아 저렇게 됐으니까 또 요거 상한가 치지 않겠어? 이래갖고 막 물량을 막 모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수 없으면 그냥 한 방 팍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럼 사심이 없는 종목은 뭐냐? 자, 내가 사심이 없었어. 그죠? 전혀 욕심이 없었는데 그냥 이 종목을 내가 그냥 뭐 조금 들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상한가를 빵 때려서. 이거는 뭐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서울 잠깐만요. 맞아. 서울 고속터미널 그죠? 뭐 60층 뭡니까? 빌딩을 재건축한다는 그죠? 그런 어떤 재료로 인해서 움직였는데 요는 부분들은 사심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뭐 천일 고속도로 내가 한번 이거 가지고 뭐 같이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점상한가 지금 점상한가를 두 번이나 쳤는데요. 얘가 지금 보면은 얘랑 같이 움직이는 게 그 천일 고속도로 다음 코너에서 나오는 지금 보면은 동일 고속 뭐 요런 애들인데 이 천일 고속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지수가 어때요? 이제 박스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만들거든요. 지금까지는 뭐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막 몰리게 만들었는데 얘들이 약간 조정을 보면서 완전히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출 때는 누군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와. 이 누군가가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나요? 얘는 지금 현재 그 주식 수가 142만 주거든요. 그러면 142만 주가 유통 물량이 얼마가 있겠느냐 이거죠. 대주주 가져 있고 누구 가져 있고 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8,000주, 9,000주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70만 주, 100만 주씩 빡빡 쌓아가지고 지금 뭘 만들었어요?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는 유사한 예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때 7만 원에 시작을 해서 한 달 만에 100만 원을 찍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역시도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가 한 100만 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지금 얘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야 됩니다. 긴 짱대 음봉을 내렸다 하더라도 하한가를 절대 치면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올선을 절대 깨면 안 되고 요는 상황에서 어느 날 풀어지는 날은 전부 다 거기에 뭡니까? 눈독이 가 있을 겁니다. 혹시 얘도 과거의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해서 사실 저도 이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흐름을 잘 보시면서 그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얘가 상한가가 풀어지고 이런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고 하면 될까요?
그죠? 그냥 내가 한번 그죠? 이런 구조를 한번 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뭐 설령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죠? 그 정도의 어떤 투자 금액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어때요? 그거 사심이 없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거기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래 이 종목이 이래 뭐 100만 원을 간다고 그내 인생을 다 걸어 그냥 몰빵을 쳐 그럼 끝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주식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사심이 있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서는 전부 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천일 고속과 지금 보면은 동양 고속이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물론 얘도 상한가를 2방 치고 지금 3방을 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그래도 뭐 주식 수가 한 280만 주 정도 되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천일 고속보다는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래량도 50만 주 이렇게 트고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사심이 있는 사람들이 천일 고속을 못 사면 내가 뭡니까 동양 고속이라도 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세력주 테마주들의 가장 첫 번째 그거는 뭐냐면 대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천일 고속이 조금만 밀리잖아요. 그럼 하한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선수들이 바꿀 수도 있어요. 또 뭐 동양 고속이 너무 몸이 무거워 그럼 나 천일 고속으로 계속 또 때려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딱 같이 두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절박하거나 고통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께서는 사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전략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 종목 이런 종목을 뭐 추천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그러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안 버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요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동양고속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그 보면은 제 유튜브, 제 밴드, 그죠? 그게 보면은 제 유튜브에서 장마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여러분들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은 뭐 1억, 2억씩 그죠? 한 종목당 베팅을 해가지고 뭐 9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뭐 거의 한 8억 정도 수익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또 그걸 보시는 분들은 막 속이 막 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베팅할 수 있는 물량을 할 수 있는 걸 해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작은 투자 금액이라도 뭐 한 3천만 원 선에서 그죠? 3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물량 수량과 종목들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그죠 그렇게 이렇게 노트 매매를 해가지고 또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 2024년도부터 또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3년 하면은 4억 5억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이면은 4억 5억 충분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그 라인은 그 라인대로 가면서 이제 또 3천만 원 가지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뭐 몇 주를 사봅니다.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장은 하락한다고 무조건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지금 보세요. 자, 다우지수. 자, 반등했죠. 그죠? 지금 이 다우지수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어느 박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제는 지금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제가 금리 인하와 관련돼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날 엔비디아 실적 좋았지만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뭡니까? 뭐 대공황이 온다. 그죠? 또 뭐 중국 경제가 뭐 망한다, 붕괴된다. 또 그죠? 또 뭐 우리 환율이 뭐 급등한다. 뭐 IMF 온다. 막 이런 얘기. 미국이 대공황이 온다. 중국이 망한다는 1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가 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 맨날 하거든요. 일본이 뭐 바다에 뭐 잠긴다. 그죠?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기독교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요.
제일 강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그냥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 뭐 이렇게 방송이니까 그러지만 바로 이렇게 탁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도 죽기 전까지 계속 공포스럽게 하면은 그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분들 주가 내려가면 어때요? 맨날 IMF 온다죠. 환율 급등해서 뭐 IMF 오고. 지금 우리가 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 이 국민들이 좀 눈을 많이 떴단 말이에요. 떴기 때문에 이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떠냐면 와 이렇게 돼 환율이 올라가 그럼 빨리 달러를 바꿔놔야 되겠어 뭐 해외에 있는 자녀도 있을 거고 뭐 그죠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를 바꿔놔야 또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달러를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그저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죠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청사진은 이미 다 그려져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흘러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너무 그저 일희일비를 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은 이 정신무장만 돼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영혼도 깃들어져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그 자기 정신은 그런데 영혼은 저 떠다니면서 막 이래 되면 그 내동매매하면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래 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래 되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죠? 팔지 않아도 될 거를 괜히 팔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민감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 다우 지수는 어떤 사이클로 움직이느냐 하면은 우리도 이 사이클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아니라 그죠? 얘들이 오르면 가고 내리면 이러고 약간 그런 어떤 커플링 현상.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쫙 왔을 때 정배를 왔을 때는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죠 주가가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역시도 어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반등에서 그죠 그럼 여러분도 똑똑똑똑 이래 떨어지기를 바랍니까? 트럼프도 지금 보면은 미국도 지금 70%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인구가 우리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보면은 뭐 언론이나 이런 뭐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자랑하듯이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 잃었습니다. 뭐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부분 또 연예인들을 롤 모델로 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 저 사람도 저러니까 주식하고 쫄딱 망했네. 이러니까 쫄딱 망했네. 그럼 나도 이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딱 잡으시려면은 중심이 딱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했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렇게 깨지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경험이 많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주식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 지금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재테크 수단으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2천만 원 사가지고 1억 만들 수 있어요. 그 2천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손바닥만한 것도 뭐 2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고 1억을 10억 만들 수 있는 그 재테크의 장이 어디냐면 이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어떻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죠? 누가 주식에서 쫄딱 망했다더라. 돈을 많이 번 사람은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성이라는 거는 뭐냐? 돈을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돈 번 사람은 그냥 수면 아래에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돈을 잃는 줄 알고 있지만 의외로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 제가 이 엔비디아를 가지고 왔느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엔비디아가 우리 시장에서 중심축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하느냐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졌다 해서 그죠? 지금 목요일 날 아니죠. 수요일 날 베팅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요일 날 큰 수익을 얻었잖아. 그죠? 대형주가 그죠? 뭐 5%
10% 이래 움직이는 거는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노트 매매를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 사실 이거 노트 매매 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이거 지금 뭐 하이닉스를 만주 50억을 베팅을 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그럼 돈 없는 사람 10억하고 5억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은 뭐 이거 뭐 시세 조작이 아니냐 이거는 시세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는 대형주들을 저는 노트 매매는 이렇게 큰 종목들을 하는 거지 뭐 짠짠하게 이렇게 뭐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고 이런 거는 노트 매매에 선정되지도 않고요. 이런 지금 대형주들은 개인이 50억, 100억 사도요. 표도 안 납니다. 표도 안 나.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5조, 4조 이래 되는데 그거 뭐 10억, 20억 그거 그 무드나 마나 표시도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금률이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자 이제 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시장에서 이 코스피 시장도 지금 다우 지수나 엔비디아와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반등을 주면서 움직이잖아,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도 뭐 반도체 칩을 팔 수 있는 걸 뭐 허용하는 방안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앞으로 이 박스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박스에서 아시겠습니까? 95,000원가. 그죠? 102,000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폭이 있어요. 폭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폭이 없는 라인에서 이 파동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요 조정 기간이 어떻게 될 거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엔비디아와 이거 미국 시장 이런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SK 삼성전자는 이렇지만 SK 하이닉스는 어떻느냐면은 훨씬 더 폭이 좋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팔고 또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기 때문에 팔 때는 어떠냐면은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안 판다는 거죠. 어느 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폭이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SK 하이닉스는 어때요? 푹 팔았다가 푹 올렸다가 그죠? 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클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도 그러면 지금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은 또 어때요? 월요일 날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익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장 그한 폭이 얼마냐면은 이 50, 좀 폭넓게 본다면은 50만 원과 60만 원의 이 10만 원 단위의 폭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금 반도체는 뭐에서 약간 조정폭에서 이 조정폭이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한참이 될 거냐? 아니면은 짧게 움직일 거냐?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조정 라인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그 SK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을 보는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정비엘에 나와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바이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비엘에 나와 있는 바이오 중에서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이 지금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 이런 걸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펩트론이라든지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정비엘이잖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때요? 지금 박스권에서 약간 역배열이잖아, 그죠? 근데 얘들은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기술이죠, 그죠? 좀 가격대가 어때요? 비싸잖아, 그죠? 비싸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수급이 하이닉스만큼 고가지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보다가 어떤 슈팅이 나오는가를 보셔야 되고 지금 그다음에 SPG 같은 요런 애들은 뭐냐면 이 오일선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세요. 이제 재료가 그죠? 이 그 로봇 중에서 지금 후발타로 나오기는 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로킷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정배열에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를 치고 정확하게 눌림을 이렇게 잡고 추세를 살리는 그죠? 상한가를 쳤다고 해서 꼭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은 없어요. 오일선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도 요 투경이 언제 해제되느냐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태풍 있잖아요. 태풍이 안 오면은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태풍이 와서 이렇게 바다를 한 번씩 뒤엎어야 되거든요.
주식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지금 이리 오는 이거는 태풍도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서 방법론을 찾으면은 반드시 천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